안녕하세요. 저는 풍박사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스터 정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올해도 이제 많이 지나가고 있죠. 예. 이제 봄이 슬슬 지나가고, 예. 이제 여름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하려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미국이 2023년도에 들어서 IRA법, 반도체 진흥법, 과학법 등을 들어가지고 희한하게 한국을 이제 공격하고 있어요. 예. 특히 이번에 이제, 맞아. 바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예, 또 자동차 보조금 얘기 나왔는데. 예. 예. 또 한국만 쏙 빼놨다고. 쏙 빼놨다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랑 관련된 것들을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상황에서 예. 우리의 삼성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과연 삼성은 10만 전자에 갈 수 있을까? 그 옛날에 그 주가 말한 거죠? 네. 10만 전자에 갈 수 있을까? 지금 반토막 나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좀 할까 해서 예. 겸사겸사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기해보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제 지금 가장 최근에 삼성과 관련해서 이제 재미난 소식이 하나 있는데 예. 뭐냐면 삼성 이재용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자신 없습니까? 왜 우리가 감사를 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감사를 안 하고 그대로 간다. 어차피 돈도 많이 쌓였겠다. 이제 치킨 게임 해도 우리 이긴다. 그렇죠. 예.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이제 감산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 너무 떨어졌다. 예. 우리 먹거리인 램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결정적인 얘기가 뭐냐면 순이익의 무려 93%가 사라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작년 전동 대비 이익이 7%밖에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막 쪼그라들어 어마어마하게 이 줄어들어 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안 되겠다. 감산을 해서 올려야 된다. 이게 잘 아다시피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라 해가지고 물가가 오른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냐 이거죠. 예. 희한하죠. 특히 이제 램 메모리 가격이 마구마구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거랑 관련된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고 왜 이렇게 몰렸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진행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관련해서 국제정세 해박하신 우리 미스터 정희님께 고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그 반도체 문제는 사실은 핵심이 그거죠. 자연적이냐 인위적이냐. 예.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안 팔리는 게 네. 자연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냐 아니면 인위적인 누군가의 농간이냐. 네. 이게 사실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돌아가는 추세를 보니 농간이라는 쪽이 많이 무게가 실려 있어요. 예, 그쵸.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 또 본 얘기지만 원래 반도체가 많이 팔리든 안 팔리고 있다. 특히 어디서 안 팔리면 GPU 만드는 회사들에서 이상하게 반도체를 많이 안 쓴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 특히 그 N모사에서 만든 뭐 40 시리즈가 네. 그 전 버전 30 시리즈 만든 못한 그지 같은 제품을 네. 막 내고 있다. 네. 사람들이 왜 이러냐. N사가 뭐 약을 먹은 거냐. 아니면 뭐 회장이 무슨 뭐.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네. 가장 큰 유력한 것은 암호화폐 시장이 무너지면서 네. 그동안 채굴하던 채굴 버전들이라든지 재고 그동안 그게 막 나오면서 신제품이랑 부딪히면서 신제품이 제값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엉터리로 만들어서 기존 재고품 소모를 할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뭐 이래서 사기 치려는 거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엔비디아의 추악한 주작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딱 보니까 알고 보니 GPU 성능을 사실 심각하게 좌지우지하는 건 메모리 반도체였다 이거예요. 근데 그 메모리 반도체를 그러니까 그 자사 제품의 성능이 쓰레기가 되고 막 하락을 하는 있어도 메모리를 일부러 안 쓰려고 하니까 그런 이상한 성능이 나와버린 거다. 과연 이게 회사의 스스로의 선택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입김인가? 그러니까 메모리 대여폭을 갖다가 256기가 대여폭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56비트의 네. 대여폭을 가진 메모리 버스를 192비트로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뻔한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잘 아다시피 30 시리즈는
그 삼국 시리즈 자체의 그 GPU를 삼성이 찍어줬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램은 마이크론 거하고 삼성 거를 같이 썼어요. 아. 그래서 고성능 같은 경우는 삼성을 쓰고 좀 아. 저가에는 마이크론을 쓰고. 아. 근데 왜 비트를 줄였냐? 얘가 제속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256비트를 풀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메모리 버스의 대역폭을 줄이면 좀 허접하고 성능 떨어지는 램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일부러 삼성 램을 안 쓰려고 이 어. 난리를 친 게 아닌가. 쉽게 말해서 삼성 그 최고가를 쓰려면 무조건 삼성 램을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 TI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 T사의 네, T사 쪽은 또 사실은 그 메모리 쪽은 이제 삼성을 못 따라가잖아요. 네, 못 따라가요. 네. 그러니까 특히 삼성을 겨냥한 음. 추악한 조치가 아닌가. 음. 근데 사실은 이게 사실 굉장히 모험이 도박인데 이걸 네. 가만히 있다는 거는 네. 회사 자체의 결정보다는 뭔가 더러운 느낌이 아닌가. 삼성을 먹고 싶어하는. 근데 이게 완전히 양아치 짓인 게요. 네. 깡 성능만 놓고 보면 이번 40 시리즈가 결단코 30 시리즈보다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깡 성능만 놓고 보면. 그래서 사기라는 얘기도 네, 많습니다. 그쵸. 아니, 아니, 그 뭐- 게임도 엄청 많고. 뭐 비트수, 램, 그 줄이고 막 뭐 5만 걸 다 줄여놨어요. 뭐 그런데 왜 얘는 이제 깡짜 사기를 치고 있냐? 예. 깡 성능은 떨어지지만 DLSS 3.0, 그러니까 인공지능 렌더링이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해상도를 낮춰가지고 아, 낮춰서 렌더링을 한 다음에 얘를 인공지능으로 해상도를 뻥튀기를 해요. 보정을. 예, 그렇게 예. 해주면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사실은 4분의 1 성능으로 화면을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론상 4배가 성능이 뻥튀기가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DLSS 3에 가면 뭔 짓거리를 하냐면 우리가 전체 프레임이 100프레임이다. 예. 그럼 100프레임을 다 안 만들어요. 50프레임만 만들어. 예. 그러면 성능을 더 줄이잖아요. 예. 그러면 아니 프레임이 줄어들면 예. 렌더링을 듬성듬성 한다는 건데 그럼 화면 이상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를 그 인공지능으로 또 때우는 거예요. 그래요? 네. 인공지능만 갖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실제로 깡 성능은 형편없는데 예. 그렇게 그 성능을 뻥튀기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적용해 보면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는 있지만 예. 풀로 이렇게 인공지능 안 쓰고 R로 돌리는 거에 비해서는 떨어지죠, 확실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보통은 그 초당 프레임이잖아요, FPS. 예. 초당 몇 프레임을 렌더링한다. 예. 근데 이게 DLSS 3를 쓰면 얘기한 것처럼 뻥튀기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렌더링을 4분의 1밖에 안 하지만 예. 인공지능이 그 사이사이를 떼워가지고 훨씬 더 많은 프레임이 나오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4배 정도는 뻥튀기가 된다고 보면 돼요. 근데 결국 핵심은 실제로 그 사용자가 느끼기에 네. 괜찮아야 되는데 많은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네. 유튜브 보면 불평불만이 보다 심각하다. 네. 이게 완전히 양아치 짓인 게 예. 깡 성능을 깎고 대신에 이제 뭐냐면 그러면 그 DLSS 3를 기존 30 시리즈에서 쓸 수 있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해줘요. 40 시리즈에서만 쓸 수 사실 있게 엄밀해서 걸어서 소프트웨어인데 네, 소프트웨어 락을 건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네. 단순히 회사가 돈벌이를 위해서 하지만은 또 이제 왠지 의심스럽다. 네. 특히 이제 제가 이게 의심인 것 중에는 국내 여론 동향이 네. 매우 그 삼성이 부정적이다. 네. 근데 다른 회사도 삼성이 부정적이야. 이거는 전형적인 조폭 영화에 보면 더 큰 윗선이 있고 그런 흑막 있고 우리나라 별명이 삼성무역인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좀 삼성이 임자를 만난 건가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일단은 삼성이 이 램을 잘 만들고 많이 팔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예. 근데 그 램을 100% 한국에서만 생산하지는 않아요. 예. 많은 부분이 이제 중국에서 생산을 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중국에다가 새로운 시설을 못 짓게 막 미국이 방해를 계속 놔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찍을 수 있는 램은 9세대 램밖에는
최신 공정을 가진 최신 램은 못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중국이 전 세계 생산 거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오지게 필요해요. 근데 이걸 대부분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중국 자체 내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공급을 많이 해줬단 말이죠. 아.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코로나로 완전히 틀어막았잖아요. 뭐 공장도 막고 네. 도시도 막고 이러니까 음. 얘네들이 생산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 재료 같은 게 재고가 쌓여 있는 거죠. 이게 소진될 때까지는 이제 수요가 별로 없을 거다. 이런 상황을 또 만들어낸 거예요. 중국하고 미국이 합작을 해서. 그렇군요. 네. 아유, 참, 이 국제사회가 냉혹하긴 이제 이럴 데 없는데. 네. 자, 이제 이거를 그러면 삼성은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발표에 의하면 삼성이 GPU 만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엔비디아 같은, 모사의 네. 그 GPU 같은. 그래서 왜 GPU를 만드냐. 근데 얘기를 계속 쭉쭉쭉쭉쭉 얘기를 이제 돌고 돌면 중국에서도 비디오 카드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왔답니다. 삼성이. 네. 유명한 사람인데 예. 정확하게는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원래 GPU 만들던 사람이에요. 아,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약간 이제 시대로 올라가면 옛날에 ATI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예,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이제 AMD한테 팔리죠. 아. 예, 그러면서 얘가 이제 개발해 놓고 있던 그 GPU, 그러니까 GPU 설계 기술 노하우를 예. 어디에 팔아먹냐? 퀄컴에 팔아먹습니다. 아, 예. 그래서 퀄컴에 이제 쫓아갔던 기술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중국으로 돌아와 버려요. 제대로 이제 대우를 안 해줬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그 비슷한 성능의 어떤 GPU를 만드니까 이 사람 이제 대단하다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제 중국이 또 잘하는 짓거리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짓거리였네? 외국에서 잘 나가고 원래 잘 나가고 하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이런 사람들 가만히 안 냅둬요. 뭐 오만 뭐 혐의 걸어가지고 뭐 세금 탈로 막 걸어가지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많이 도망왔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판빈리 예. 뭐 그다음에 이제 저기 예. 그 탕웨이? 탄웨이도 그렇고 많이 우리나라 도망왔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지금 도망을 온 겁니다. 재밌네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삼성이 데려갔어요. 예. 그래서 GPU 만든다. 요즘 중국 부자들이 도망치려고 네. 이민 준비하는데 네. 이민 알선 회사에서 한국을 그렇게 추천해준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네. 참고로 맞아. 사실 아까 그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부원사님 네. 퀄컴 하니까 갑자기 기억난 건데 네. 바로 며칠 전에 네. 퀄컴에다가 1조 원의 과징금을 때렸다는 거예요. 갑질했다고. 음. 특허 가지고 갑질 너무 했다고 우리나라 회사들한테 갑질 너무 했다고 1조 원의 과징금을 때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요? 네, 법원에서. 네. 혹시 얘기 들으셨습니까? 예. 그것도 지금 이런 지금 돌아가는 사태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퀄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래는 네. 뭐냐면 퀄컴이 이제 과거 뭐로 이제 난리를 쳤냐면 3G 통신 모뎀, 3G WCDMA 모뎀을 최초로 만든 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거를 그 설계만 했고 아무도 만들어주질 않으니까 상품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네. 통신 장비를 누군가 만들어가지고 테스트도 해줘야 되고. 근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해줍니다. 애트리가. 예.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예. 제가 한때 일했던 예. 그 애트리에서 이걸 해줘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애트리가 로열티를 받습니다. 아. 그 퀄컴으로부터.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이렇게 이제 로열티를 하니까 로열티가 돈이 되는구나. 알고 지적재산권을 엄청나게 사들여요. 관련돼 있는 걸.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그 GPU 설계, 그 ATI에 있던 GPU 설계 팀을 낼름 먹죠. 그래서 애트리 그 퀄컴이? 퀄컴이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아드레노라고 하는 그 GPU, 그러니까 핸드폰용 GPU, 모바일 GPU를 내놓습니다. 근데 이 아드레노 성능이 워낙 좋아서 그래서 이제 스냅드래곤 들어가 있는 거기에 있는 비디오 렌더링이 삼성 엑시노스보다 그래픽 성능이 더 좋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것도 결국은 ATI, 즉 엔비디아 기술이다. 결론적으로.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왜 GPU를 만들 생각을 하냐? 사실은 정확하게 GPU가 아니에요. AI 반도체입니다. 그럼 삼성이 AA 받듯이 예, 삼성이 AI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하자면 기존에 있던 그 GPU 연산이라고 하는 게 예. GPU는 병렬 처리를 기본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화면 전체를 렌더링을 하는데 예. 그 점 하나하나를 연산하지 않잖아요. 예. 점 여러 개를 묶어서 병렬로 딱 연산을 산화면을 딱 만들잖아요. 네. 한 번에 연산할 수 있는 점의 개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GPU 성능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공학 계산에 이용하자고 해서 쿠다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누가요? 엔비디아가. 아,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드라이버를 만들어내요. 아, 그게 혹시 그 암호화폐 암호화폐에도 다 쓰입니다. 예. 아, 예. 그래서 이 쿠다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거는 엔비디아 GPU에서만 제대로 돌아요. 아, 일부러 그렇게 예. 시켜서 특성화 시켜버렸구나.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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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대부분 많은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쿠다 기반으로 많이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공지능을 돌리려면 기본적으로 쿠다가 깔려 있어야 되니 예. 엔비디아 비디오 카드가 많이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일반 비디오 카드에도 쿠다 드라이버들이 들어있는데 쿠다 연산하는 그 연산 유닛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몇백 개, 몇천 개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쿠다 코어가 몇 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비디오 카드 중에 그 엔비디아가 네. 이런 인공지능을 하라고 쿠다 드라이버만 엄청 때려박은 비디오 카드를 팝니다. 오. 예. 그 시중에서 파나요? 예. 그걸 설치한 퍼스널 컴퓨터가 있나요? 퍼스널 컴퓨터에 설치하는 게 아니죠. 아, 그렇군요. 서버에 설치하라고 하는 서버용 거예요. 컴퓨터. 예. 아, 서버용 GPU인 거예요. 예. AI 연산을 위해서. 예. 쿠다 코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고, 예. 근데 이게 이제 한 장을 딱 까보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쓰는 GPU 같은 게 예. 열댓 개가 쫙 박혀 있어요. 이제 채굴기 같은 예, 그 느낌이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얼마냐면 예.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이 넘어요. 오. 그러니까 환율이 1,300원이라고 치면은 예. 1,400만 원, 3,300만 원, 예. 1,400만 원 그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1만 달러, 1만 몇천 달러씩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작식해서 통상 $10,000라고 하면 되겠네요. 네, 1만 달러 정도 하는 건데 예. 그러면 이제 10개 하면 1억이죠. 오. 그쵸? 예. 10개 하면 잠깐 1억. 안에 들어가 있는 한 장이 $10,000라고요? 네. 아, 아까 그 한 장에 그 코어가 한 열 한 몇 개 개에 있어요. 10장을 달았으니까? 10개가 들어가 있는 그거 한 장이 1,000 얼마예요. 아, 네. 그러세요? 어쨌든 그런데 예. 그러니까 이제 몇만 개씩 그 때려 박은 걸 갖다가 이제 사는 거죠. 오. 그러니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몇천억이 들어가는 거죠. 그거에만.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해주고 그 전용 AI 전용으로 쓰는 그 그래픽 카드를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고 막았어요. 아, 예. 예. 그제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골 때는 게 원래 GPU라고 하는 거는 인공지능 계산하라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범용적인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꼭 필요한 회로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회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돼 있는 병렬 처리 부분만 우리가 갖다 쓰는 거예요. 비효율적이죠. 그렇죠. 전기 들어가는 전기료에 비해 사실 성능이 떨어져요. 전선비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 AI 반도체만 전문으로 설계하는 설계 회사들이 등장합니다. 3개가. 대표적인 게 퓨리오사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뭐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삼성연구원이 나와서 만든 거죠. 혹시 그게 팹리스인가요? 아, 팹리스는 예, 그쵸. 설계만 하는. 아, 그러니까 쉽게 해서 팹리스 회사 3개를 차렸다는 얘기예요. 예. 아, 왜냐면 왜 갑자기 팹리스가 우리나라가 다른 거 모르겠는데 팹리스가 엄청 예. 너 나약하다. 예. 뭐 다른 나라는 1,000개씩 있는데 우리나라는 꼴랑 10개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인공지능 쪽에서 상당히 성능 좋고 저전력의 AI 반도체도 좀 찍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 생산을 하고 있죠. 아니 갑자기 이런 생각인데. 그 시험 생산을 당연히 삼성이 해주고 있죠. 아니 갑자기 이런 생각인데. 이거 앞으로 팹리스를 인공지능에서 싹 대체해버리면 기존에 1,000개든 10,000개는 싹 도산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근데 내 말 그게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현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아, 페미스를 완전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그러니까 최적화 설계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페미스가 핵심이 최적화. 그러니까 어떤 회로를 성능을 내는데 훨씬 전기를 적게 먹으면서 잘 되는 어떤 그걸 최적화를 해서 예. 회로를 설계를 했는데 예. 인공지능한테 회로 설계를 하라고 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해괴망측한 물건이 나오는데 오. 이게 돼? 무슨 물어발처럼 회로를 설계를 한 거예요. 우리 예. 잘 알다시피 회로 설계하다 보면 선폭도 맞춰야 되고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예. 얘가 무슨 물어발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 이게 되나는데 그거 그대로 생산을 해봤더니 예. 저전력에 훨씬 성능이 좋은 놈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능 좋은 건 알겠어. 이렇게 만들면 성능 좋고 좋은 건 아는데 원리는 뭐지? 몰라. 사람이 파악할 수 없는 회로를 그리는 거예요. 오. 신기하네, 그것도. 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회로를 갖다가 이제 어떤 반도체 칩 모듈을 갖다가 회로로 연결하잖아요. 선속으로.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규칙적으로 깨끗하게 쫙 배열을 해야 효율이 좋을 것 같잖아요. 예. 근데 AI가 설계한 걸 보면 거리가 지각각이야. 아.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딱 규칙적이고 해서 딱 이렇게 한 번에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물어발 있듯이 무슨 해초가 이렇게 막 증식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회로를 만드는데 성능이 훨씬 좋은 거예요. 원리는 왠지 알 것도 같은데.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솔직히 해서 펜리스 자체에서는 인공지능이 훨씬 뛰어난 얘기네요. 네, 지금 사실 우리도 좀 쓰고 있잖아요. 뭐냐면 예. 오토라우터라 그래가지고 아, 그거. 회로랑 칩과 칩을 놓고 설정을 해놓고 그 중간에 원래 회로에서는 사람 일일이 그렸는데 예. 오토라우팅으로 야 네가 그려 그럼 지가 알아서 막 꼬르륵 하면서 그리잖아요. 이게 다 AI 이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다 그렇게 갖고 있죠. 지금. 그러면 네.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분리했던 펜리스 분야를 한 번에 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극한의 효율충이잖아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애초에 인공지능이 대두되면 네. 제일 핵심이 지식인들이 무너질 거다 네.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 학자라든지 네. 예술가라든지. 근데 네. 사실 펜리스의 본질은 그 지식이잖아요. 네. 재밌어지는 생각이 돌아가는 게. 자, 그럼 이제 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 삼성이 그래서 네. 펜리스 회사들을 몇 개 만들었다. 네. 예. 삼성이 지원을 해서 만들었어요. GPU 만들려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회사들하고 같이 GPU를 만든다. 정확하게는 인공지능에 쓰이는 GPU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결국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를 네. 예, 우리나라가 진출하려고 하는데 가장 네. 큰 걸림돌이 펜리스였고. 네. 근데 그게 의외의 돌파구로 찾은 게 아닌가 생각도 네. 드네 그러면. 그쵸. 그러니까 걔네도 아마 워낙 인공지능 칩을 설계하는 사람들이라서 걔네도 아마 인공지능을 이용한 소프트웨어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이제 연관이 다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효율 좋은 회로를 만들려면 엄청난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그런 기술과 노하우로 만들어진 물건들을 열라 학습한 인공지능이 알아서 만들기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참 재밌어지네 세상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린다는 기술을 팔아먹었어요, 많이들. 예,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는 그 기술은 인공지능을 못 따라. 왜냐하면 얘가 겁나게 기술 좋은 사람들의 수많은 그림을 다 학습했거든. 이제는 뭐냐면 이제 아이디어 싸움이 되는 거죠. 이제 이게 과거 옛날에 네. 그 신문지를 근본적으로 바꾼 게 뭐냐면 사실은 그 네. 총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쉽게 착각하고 무지한 부분이 뭐냐면 예, 이 봉건 시대의 본질을 좀 몰라요. 네, 왜냐면 워낙 우리나라가 그 올바른 나라이다 보니까 예, 그 쉽게 말해 칼부림이 안 일어나죠. 총싸움도 잘 일어나고. 옛날에 왜 봉건제라는 사회체계가 만들어진 얘기가 기사가 난립을 하고 문서가 난립하고 옛날에 이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올바르고 점잖지 않고 일단 옛날 사람들은 이제 특히 바이킹만 봐도 않겠지만 그냥 쉽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도끼부터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런 처절한 칼부리 피바다가 되면서 그 중에 진짜 강자가
자연스럽게 귀족 계층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 이 과거의 그 봉건제 실체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봉건제가 뭐 사람들이 이제 불평불만한 거는 아니 귀족이 뭐가 잘났다고 귀족이야. 봉건 잘 만나서 귀족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과정은 진짜 완전히 이제 목숨 내놓고 귀족 생활하는 거죠. 네, 저 심지어 그래서 귀족들이 이제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가 왜 이런 기본적인 그걸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희한하게 전 세계랑 다른 게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예. 결투 문화가 없어요. 예.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도 결투 문화가 내가 알기로 없는 거고 왜 결투로 죽었다는 유명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외국은 결투로 죽었다는 유명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특히 미국 서구는 뭐 서부 시대는 뭐 재미난 얘기 한마디 하면 링컨이 승률 100%의 변호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이거지. 키가 2m에 가까운 이 사람인데 하여튼 핵심은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무력이 굉장히 쉽게 해서 이제 무력 말 그대로 이제 단순한 활용이나 그런 게 아니라 칼싸움하고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총이 등장하면서 10년 20년 칼싸움만 연습하는 사람이 총 한 방에 죽어나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쟁 방식이 바뀌고 신분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결국은 칼싸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칼질하고 이것이 중심이 돼서 형성됐던 신분 시스템이 총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귀족 제도는 새롭게 이제 사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시대가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사실 또 이 엄밀히 하면 신귀족 사회예요. 그리고 요즘 지금 시대 귀족 신분을 나누는 거는 사실 교육이에요, 교육. 네. 근데 그게 지금 인구지를 한 방에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총이 나와서 20년 시켜서 20년 공부한 교수, 30년 공부한 예술가, 소설가들이 한순간에 지금 인구지를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그 비슷한 거를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뭐냐면 사실은 과거 애니메이션이 일본이 엄청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났죠. 엄청났어요. 아무도 이제 못 이긴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모든 게 뭐로 무너졌냐면 CG, 3D 그래픽이 등장하면서 옛날에 그 셀 작화, 그 다음에 그 배경 그리던 그 노하우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3D가 등장하면서 사실은 그 엄청나던 그 일본 애니메이션의 위세가 완전히 다 박살을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일본도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런 어떤 봉건사회예요. 이게 자기만의 기술을 쌓아가지고 세습하면서 그거 갖다가 이제 세습하면서 이렇게 쭉 먹고 살았는데 예를 들어 보면은 옛날에 이제 특촬물 같은 거나 아니면 뭐 괴물 나오는 뭐 그런 뭐 고지라 시리즈라든가 이런 게 막 인기를 끌었다가 컴퓨터 그래픽이 나와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막 변신을 하면서 싸우니까 옛날에 그 변신 장면 그 하나도 막 이렇게 막 그 막 미니어처 만들어가지고 막 장인적인 다 쓸모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일본이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망했다라고 얘기했던 게 겨울왕국의 등장. 이게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 그 디즈니도 이제 2D 작화 손으로 그리는 그 2D 작화로 아주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 대놓고 일본 뺏겼다가 망해가지고 아틀란티스 2D 작화하던 사람들이 사업부 완전히 해체돼 버렸고 그래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3D 작화하는 사람들 즉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저기 픽사사 애플의 픽사사가 그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사업부를 사실상 인수하면서 합쳐져서 첫 결과물을 낸 게 사실 겨울왕국이에요. 근데 갑자기 솔직히 이건 좀 여담인데 아틀란티스 망한 디즈니 또 아틀란티스 망하는 거 아닌가 무슨 얘기야? 왜요? 지금 결국 마블의 망조 이제 마블하면서 끝났다. 마블의 시대는 끝났다는 상징적인 영화가 그 블랙팬서 2였습니다. 근데 블랙팬서 2에서 싸우는 애들이 아틀란티스인 거예요. 애초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나도 솔직히 아틀란티스 싸운다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생각해보니 그 아틀란티스의 저주가 지금까지 이어진 거 아니냐. 지금 이 아틀란티스를
블랙팬서 2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마블이 그냥 개망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 어린이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한국이 아주 독보적으로 지금 올라서고 있습니다. 아, 그 뽀로로. 뽀로로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일단은 그냥 아기 상어 뚜루뚜루 전 세계 뭐 비교가 안 돼. 핑크퐁 얘네들이 전 세계에다 장사하는데 비교가 안 돼요. 오. 그 노래만 나오면 다들 그 상어춤 추는데 이 아동용 애니메이션 분야에 있어서 한국이 독보적인 것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중국이나 일본이 뺏으려고 그 노력을 하는데 안 돼요. 아, 사실 그거는 그냥 딱 보면 알겠네. 네. 애들이 순수하지가 않아요. 아이들의 순수함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이라고 하는 게 예. 결국 과거에 애니메이션 보고 자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 사람들을 시장으로 한 그런 성인 애니메이션 시장으로 대부분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노인정 마케팅 네. 마케팅을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가 가끔 가면 무슨 북한 무슨 예술단 해가지고 전단지 막 뿌리면서 노인들 오세요 뭐 이런 거 가서 가면 약 팔고 무슨 이상한 거 파는데 이거 무슨 그런 거 아니냐? 참고로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 저 송이가 관리해서 잡혀간 적 있어요. 약팔이 하다가 예 그래서 지금 일본에 지금 나와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이계물, 학원물, 그다음에 그 한마디로 하렘물 뭐 이런 것만 남고 나머지 싹 다 사라진 거예요, 사실상. 최근에 그나마 이제 사람들이 신선하다 이거. 괜찮다라고 했던 게 뭔지 알아요? 갑자기 생각나네. 체인소맨이요? 아니야, 체인소맨 말고. 뭔데요? 예? 트랜스포머스 바퀴벌레도 아닌 인간도 아닌 것이 테라포마스 그게 그나마 가장 참신했다는 겁니다. 심각하네 그러면. 그게 진짜 근데 테라포마스의 핵심이 뭔지는 아시죠? 격투물 아니에요? 그 격투물이 아니라 그 바퀴벌레랑 사람 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럼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뭐냐면 그 사태를 맞이해서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테라포마스 1, 2, 3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그 바퀴벌레 외계인들이 한 방에 정리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아세요 그거? 내가 지금 중간에 보다 말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1기가 어디가 일단 화성 가서 화성에 갔더니 화성에 우리가 쳐들어간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바퀴벌레도 지구로 침략해 왔잖아요 사실 몰래. 그래서 막상 싸워보니까 황당한 게 화성으로 보냈던 애들만큼 얘들이랑 싸우는 특화된 적합한 애들이 없어요. 기존의 통상적인 병기를 다 와해시켜버리니까 미사일 쏴도 피해버리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화성에 쳐들어갔다 원정부를 빨리 데려와서 애들이랑 지구를 구하게 싸워야 된다라는 설정이 거기가 1기인가요? 하여튼 내가 1기가 그렇게 팀이 갔다가 얘네들이 괴멸하고 2기가 가요. 맞아. 그게 이제 2기가 가고 그게 2기인가? 그 다음에 2기가 가면서 3기 때 어떻게 되냐면 나라별로 그 바퀴벌레를 상대하는 그 5개 나라가 연합을 해서 화성으로 가요. 그게 2기인가요? 3기인가요? 화성으로 가네. 그게 2기인데 3기로 이제 넘어가면서 얘네들끼리 서로 분열을 해가지고 중국이 보낸 애들이랑 5개 나라 팀이 서로 막 분열해서 싸워요. 그러니까 나도 그 2기까지 재밌었는데 3기 가니까 스토리가 이상해진 거야. 이미 그 애초에 3기 마지막 시점이 그 주인공 애들하고 지구를 침략해온 바퀴벌레 아주 최고위급 애들하고 싸우는 듯 하다가 갑자기 스토리가 확 변질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변질이 됐냐면 중국에서 쓰면 안 되는 전기를 꺼냈어요. 뭔데? 세균 전기. 바퀴벌레 상대로 그거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생체에서 그 자동으로 그 바퀴벌레 사멸하는 바이러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얘를 뺏기면 안 돼. 얘를 뺏기면 바퀴벌레가 얘를 또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죠. 면역체 만들지. 백신을 만들든지 하니까 이거는 정말 마지막에 꺼냈어야 되는 건데 너무 일찍 꺼냈구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니까 그 틈을 타서 중국이 엄청난 거대한 도움형 기지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무적이다. 그래가지고 바퀴벌레 진짜 몇 억 마리가 떼거지로 다 박살내요. 그래가지고 얘가 무적이다라고 했는데 바퀴벌레가 이걸 대응하려고
이제 막 나르는 거며 뭐 오만 또 새로운 애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기지만큼은 그 인간의 모든 과학력이 들어간 거니까 얘네 못 깬다고 했는데 그걸 깨요. 아. 그러니까 맨 마지막으로 걔를 딱 꺼낸 거예요. 아. 그 생물 병기를. 하여튼 자 그래서 근데 그 테라포머스가 그래서 인간들끼리 싸운다 이거죠? 네. 음. 그래서 그게 핵심이에요. 참 그러면 이제 네. 이제 그 뭐야 이 현실적으로 결국 지금 세계 애니메이션이 네. 겉으로 보기엔 화려한 네. 그런 부분으로 크스졌지만 네. 실제 사실 솔직히 유튜브도 네. 유튜브에서 제일 인기 있는 유튜브 무슨 종류가 뭔지 아시죠? 네. 아동용 네. 유튜브가 그래서 캐리 언니. 예, 요즘 유튜버 올릴 네. 때마다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그거잖아요. 네. 아동용이니까. 아동용이니까 아니니까 바른 대로 되세요. 왜냐면 아동용을 사측에서 이상한 거 올린 네. 새끼도 있어. 가면 하여튼 그래서 아동용이 비교가 안 된대 조회수가. 네. 근데 그 아동용 시장을 지금 애니메이션 시장 우리나라가 다 먹었다는 네. 거죠. 아 이게 애들이 너무 꿈만 크고 실제로 알맹이가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로보카폴리나 뭐 아. 여러 가지 그 이렇게 애들만 보는 시장이 있어요. 뭐 로보 디노 뭐 그런 것도 뭐 있고. 콩순이라든지 뭐. 예. 그 아. 애들만 특화된 어른들이 모르는 진짜 애들만의 세계. 오. 그게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프랑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10대들이나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주인공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뭐 버그 레이디? 레이디버그라는 아 레이디버그. 애니메이션인데 예. 참고로 그 레이디버그 주제가를 우리나라 사람이 불렀고 예. 그 레이디버그 방영될 때 주제가를 한국어로 애들이 따라 불러요, 프랑스 애들이. 예. 참고로 그거 한푸 합작 예, 한국 프랑스 합작인데 더 한다는 거 주인공이 다 중국 사람이에요. 물론 혼혈인데 예. 설정상 네. 이거 뭘 노린 거냐. 그래서 사실 아동용 시장에 있어서 엄청나게 막 그 우리나라가 지금 발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애들 입장에서 장난감 만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전 세계가? 예. 왜냐하면 시장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시장이 축소되고 이제 별 볼일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애를 적게 나니까 애 한 명한테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애들이 볼만하지 않은 거, 좀 이상한 거 그런 것들은 부모님이 아예 사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거는 딱 맞아. 안심하고 보여줄 수가 아예 있어. 캐릭터 자체도 귀엽고. 네. 아예 안심하고 보여줄 수가 있어. 딱, 그 사실 뽀로로도 딱 한 가지만 좋으면 완벽한데, 북한에서 만들었단 거야. 김일성, 수령님, 존경심이. 전 세계에서 아무 부담 없이 네. 그냥 딱 보여줄 수 있는 아동용 애니메이션이 대부분 한국산이라는 거예요. 그 정서가 딱 맞아떨어져가지고 엄청나게 막 유튜브 타고 전 세계에 강제로 수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참 사실 반도체 얘기하다가 어떻게 보니까 지금 애니메이션으로 빠졌지만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든 세계적으로 속아나는 것도 이게 뭔가 근본적인 마인드에서 차이가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가 왜 이렇게 한국 자동차가 난린지를 좀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아 맞아. 이게 유럽에서 완전 속아나는. 유럽에 보면 이제 얘기가 뭐냐면 스포티지 새로 우리나라에서 차가 나왔는데 이 차는 엄청난 유럽에는 장벽이 있습니다. 어떤 장벽입니까? 스포티지라는 엄청난 장벽이 있습니다. 그거 한국 차 아니에요? 같은 나라에서 하는 같은 회사에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뉴스인데 계란선하다 스포티지만 타고 있네. 그러니까 이 유럽이 이제 그 환경 규제 때문에 작은 차밖에 못 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작은 차로는 또 그 뭐 짐도 못 싣고 막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량 엔진에 차체도 가벼운데 다양하게 서먹을 수 있는 스포티지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픽업 트럭 사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스포티지로 사는 거예요. 경량화된 픽업 트럭 형태. 그래서 스포티지가 어마어마하게 유럽에서 팔리고 지금 그러는데 여기도 이제 역사가 있죠. 사실은 뭐냐면 유럽도 결국은 돈이 많이 든다고 고급 기술자를 홀드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자동차 디자이너들, 뭐
뭐 포르쉐니 뭐 벤틀리니 뭐 유명한 그 유럽 차를 만든 그런 디자이너들이 이제 연봉이 너무 높다고 막 자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 경영 합리화한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갈지 모르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들 대거 데려갔습니다. 디자인 부사장을 시키고 막 이러니까. 삼성이 GPU 만든 사람을 네. 내듯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디자인이 전 세계적인 디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참고로 갑자기 그 얘기 나오니까 제가 전에 본 뉴스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중국에서 지금 반도체 장비를 못 팔게 하니까 미국에서 아예 자기네들이 반도체 장비를 만들겠다고 나선 거예요. 네. 이거 풍과생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일단은 중국인들이 너무 돈을 많이 밝히는 욕심쟁이라서 YNTC라고 들어봤어요? 못 들었어. 무슨 반도체라고 YNTC라는 반도체 회사가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14나노, 10나노, 7나노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갔어요. 무려 12조를 받아갔는데 정작 공장에 가봤더니 철골만 세워져 있고 안에가 텅텅 비어 있더라. 그 사진도 있어요, 진짜 유명한 사진. 근데 이런 식으로 분명히 이제 반도체 장비 만든다 그러면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돈만 받아서 나르는 애들이 부지기수로 많을 거야. 근데 나는 진짜 솔직히 풍과생 의견이 좀 진짜 이해가 안 돼. 중국 첩보부의 능력, 암살 능력이 이렇게 떨어졌던가? 아니 왜냐면 그렇게 사기친 사람 몇 사람만 잡아다가 철원 광장에다가 매달을 하더라. 그것도 옛날 방식대로 거기 딱 거길 잘라서 그 감이 그렇게 삥딱 치지 각오를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이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또 그 공산당 쪽에 고급 최고위층하고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사람을 자르면 이제 그 연결되는 사람 다 잘라야 되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쉽게 부패의 전쟁을 아직도 끝나지 않았군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불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재 EUV 반도체라는 게 반도체 장비라는 게 얼마나 핵에 망측하고 황당무계한 물건인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뭐 레이저 광선 뭐 극자외선이 나가서 뭐 어떻게 되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지. 이게 얼마나 황당무계한 물건인지 잠깐 설명을 할게요. 극자외선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면 바륨 있죠, 바륨. 바륨이라는 원소를 공중에 물방울처럼 공중에 띄워요. 이 바륨을 갖다가 엄청난 레이저로 기화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극자외선이 발생해요. 이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륨을 녹여 그 방울을 떨어뜨려. 그게 떨어질 때 딱 그 렌즈 초점이 되는 순간에 진짜 엄청난 짧은 시간에 고출력 레이저로 얘를 기화시켜. 그러면서 반응을 일으켜서 극자외선을 만들어. 근데 이게 끊임없이 계속 나가야지 제대로 회로가 새겨질 거 아니에요. 타이밍을 다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럼 그 바륨 방울을 그냥 물방울처럼 똑똑똑 떨어뜨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력을 이용해서 부상을 시킨답니다. 별의별 기술 다 별의별 기술, 거기에 초정밀 레이저로 때리는 것부터 그럼 그때 순간적으로 나오잖아요. 그걸 갖다가 기존에는 이제 그 아르곤 레이저를 이용해서 반도체를 새겼단 말이에요. 7나노까지는. 멀티 패터닝을 했죠.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렌즈를 쓸 수가 있어요. 극자외선이 아니라서 렌즈를 써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쓸 수가 있었단 말이죠. 작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극자외선 노광 장비라고 하는 애는 자외선이잖아요. 에너지가 무지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렌즈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 렌즈 자체가 그 에너지를 흡수하고 변형이 돼요. 그러니까 렌즈를 못 쓰고 그럼 뭐를 쓰냐? 반사경을 써요. 반사율이 엄청나게 좋은 거울을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거울을 여러 단계로 이렇게 반사되면서 이게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아예 다른 기술인 거죠. 기존에 있던 광학 기술하고 완전히 다른 기술. 참 진짜 힘드네 이거. 근데 네,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기화가 되고 극자외선을 갖다가 반도체에 세우면 반도체에 있는 물질이 날아갈 거 아니에요. 가스 형태로. 그럼 이 가스를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펠리클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노광 필름에 이게 역으로 늘어붙어요. 그러면 이 노광 필름을 못 쓰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나도 얘긴 들었는데 어떤 교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이 반도체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거냐면 99.999%의 확률로 네. 뭘 만든다고 쳤을 때 네. 그것이 99.99965% 이렇게 되는 순간 이게 수율 자체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그리고 수율이 확 낮아지면서 완성도가 떨어지죠. 또 맞아서 엄청 손해를 본다. 그래서 이 반도체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근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언젠가는 이 반도체를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따라올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네. 물론 그게 두려워서 지금 미국에서는 반도체 장비 자체를 좀 통제를 하고 못 팔게 하고 난리치고 있다. 그런데 일단은 그러면 장비가 있으면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가 기술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아, 힘들어요. 많이 그래도? 힘든데 이게 네. 중국 내에 쓸 거를 만든다면 뭐 어떻게든 뭐 만들 수는 있겠으나 얘기한 것처럼 그게 또 미국 특허에 다 걸려 있어요. 어차피 근데 중국에서 뭐 특허 다 무시하고 만들겠다 이런 거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무기 만들 때 네. 무기에 들어가는 거는 솔직히 특허를 따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집 어디로 써버릴 수 있을까? 그런 거 용도로 쓸까 봐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네. 하여튼 재밌네요 지금 돌아가는 네. 상황이. 그래서 이제 지금 반도체 소자도 지금 사실은 소자 관련해서 지금 혁명이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가 다들 이제 지금 저기를 하고 있는데 잘 모르는데. 네. 그 질산 계열의 반도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라 갈륨, 지라 바륨, 질산 계열 반도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에이사 레이더의 핵심 기술이고, 네. 그 뭐냐면 질산염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폭탄의 재료죠. 예.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반응성이 무지하게 좋은 금속이 질산 계열이에요. 그래서 질산 계열 금속의 경우에는 내부의 전자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마구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게 이게 결국 폭발로 이어지는 거예요, 보통은. 근데 이제 폭발이 안 될 정도로 이걸 잘 정제를 해가지고 잘 직접을 시켜가지고 반도체 소자를 만들면 어마어마한 고전압을 견뎌내요, 얘가. 폭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화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느 임계점이 안 넘으면 안 터져요. 근데 임계점이 넘는 순간 터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임계점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화약이 그냥 뭐 불 붙인다고 바로 터지는 게 아니고 일정한 온도까지 올라가야 그때가 터지잖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이 질산 계열의 반도체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근본적인 다른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건가요? 네.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전기자동차의 등장도 이제 이 질산 반도체랑 더 관련돼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의 지금 최고봉이 사실은 삼성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질화 갈륨 소자가 이제 많이 거론이 됐고 지금 질화 갈륨을 이용한 그 소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질산 알루미늄 계열은 우리나라밖에 기술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에이사 레이더도 질화 갈륨 아니에요? 아, 지금 우리가 쓰는 건 질산 계열이에요. 아,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개발한 신형 에이사 레이저는 질산 알루미늄이에요. 그런 거구나? 네. 그래서 그 소재를 좀 이스라엘이 좀 수출해주면 안 되겠냐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이 그래서 지금 그거 연구해가지고 좀 어떻게 베껴버리려고. 예. 지금 사실 재미난 거 뭐냐면 왜 손바닥 안에 들어간 100와트짜리 그 충전기들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게 다 그 질화 소재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력을 증폭하거나 할 수 있거든요. 쉽게 해서 지금 전자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전자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반도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저전력에서만 주로 쓰잖아요. 3V, 5V, 2V. 예.
이거 이상 넘어가면 이제 반도체가 열받아서 확 타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고전압을 사실 못 써왔다고요. 어. 그런데 고전압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반도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400V, 800V 되는 그 전기를 제어를 해가지고 모터를 돌리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지라갈륨이나 지라비소, 지라알루미늄 형태의 그 질산 반도체가 등장하면서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혁명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 네.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그 공상과학 영화에서도 보던 네. 그 레일건? 레일건 같은 데서 쓸 수 있다는 네, 얘기네요. 그렇죠. 고전압을 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면 레일건이 애초에 네. 실패한 것도 네. 출력이 높아도 그 출력을 그대로 그 전환시키는 엔동으로 전환시키는 게 네. 어려워서 지금 실패한 건데.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가 지금 핵융합에 선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이 질산 계열과도 뭐더라. 초전도 물질 쪽에서 질산 관련돼 있는 것들 아마 특허들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만. 그래서 삼성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이제 이 질산 알루미늄 계열의 어떤 그런 장비들이 대중화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변전소 뭐 이런 게 다 바뀔 거예요. 그래요? 효율이 엄청 좋잖아요. 그렇죠. 지금 변전소에 들어가는 변전기가 막 옛날에는 뭐 3m, 4m씩 되는 게 그렇죠. 주먹만한 크기로 바뀌는 건데. 사실은 요즘 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의 네. 지금 핵심도 지금 이 들어오는 게 문제되면 변전소를 다 죄다 폭파시켜버려가지고. 근데 문제는 변전소 장비가 야외에 있잖아요. 커가지고 그거 무슨 뭐 차폐할 수도 없고 이거 참 그냥 쏘는 데 다 박살나고 있다고. 근데 그런 것도 지금 대비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작게 만들어서 지하에 파묻을 수가 있죠. 이제. 야 그런 거구만. 이제 그 지금 혁명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더군다나 소형 핵발전소 연구에서도 될 것 같네 그게. 와. 지금 고전력을 이용할 수 있는 반도체가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가 12V를 표준으로 썼던 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반도체 레귤레이터 소재, 그러니까 그 전압을 이렇게 낮춰서 레귤레이팅하는 그 최고 볼트가 12V였어요. 그래서 12V 많이 썼단 말이죠. 그러면 현재 이 전기자동차의 가장 큰 문제는 화재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줄어들 거란 얘기네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아끼려고 돈 아낀다고 12V를 다 걷어내고 48V로 다 한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질화 개념이 없는데도 그냥 그 억지로 쓰는 아니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걸 많이 사가죠, 부품을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삼성이나 이런 데서 만든 그런 자동차 소재 부품, 그게 혁명. 지라갈륨, 지라비소, 지라알루미늄 계열의 부품들을 많이 사가죠. 그래서 그런 거구나. 네. 오, 재밌네 그것도.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설계를 해서 그 설계대로 돌겠어 이랬는데 소재가 받쳐주니까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전기자동차가 나오고 전기자동차가 이렇게 된 것도 다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펜리스 쪽에서도 혁명이 올 때고 우리가 그 기회로 펜리스에서 치고 나갈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말한 그 비메모리 반도체조차도 네. 아까 그런 식으로 소재가 바뀌면 또 새로운 혁명이 일어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그런 시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를 어떻게든 죽이든지 골로 가게 해서 인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 TSMC가 아무리 이제 막 뭐 3나노 어쩌고 막 해도 소재나 뭐 이런 거가 그 군사용 그런 장비 같은 거 안 만들잖아요. 걔네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관련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애초에 삼성도 그 질화관련 그걸 만들기 시작한 게 에이다 때문에 그렇죠. 그 반도체로 찍어내야 됐잖아요. 그러면서 참 신기하네 이게. 근데 사실 질산 계열을 반도체로 쓴다는 사실 생각을 많이 못했어요. 근데 솔직히 이런 생각인데 애초에 A사 레이더만 우리한테 기술 지존하든지 그냥 팔았어 누가 이런 일은 안 생겼는데 이게 또 엉뚱한 쪽으로 발전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네. 황당하네. 레이더 하나 아끼려다가 이게 못 날리니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야, 그러면은
사실은 참 이 삼성과 삼성 반도체에 대해서 좀 암울한 좀 걱정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엉뚱한 데서 돌파가 열리고 있네요. 네, 그렇죠. 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군사 쪽에서 많이 쓰이게 되면서 예, 이제 군사 기술이 먼저 발달하고 그다음에 일반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 과정에 지금 있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거의 최첨단으로 있는 게 삼성전자라고 볼 수 뭐 이게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그 뭐냐 영국이 세계를 제패한 것도 사실은 핵심 대포 기술이 세계 최강이었기 때문에 한순간에 세계 그걸 뒤집어 엎어버리거든요. 네. 야, 그러면 사실은 이게 왜 이게 의미심장이 뭐냐면 지금 해군의 패러다임이 과거와 다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고전기를 많이 필요로 한대요. 네. 요즘 그 미사일 방어막이니 무슨 뭐 그런 게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레이더도 전함 한 대가 필요로 하는 전기 양이 옛날에 그 비교도 안 되게 막 늘어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심각하냐면 기존에 미국이 찍어냈던 모든 전함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됐었다는 거예요. 마치 과거 영국이 미국한테 패권을 넘겨줬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대다수 배가 더 석탄배였다는 거예요. 근데 석유 시대가 되면서 한 번에 다 고초가 돼버리고 이제 미국도 이제 석유 시대에 배해서 이제는 그 전기 고전압의 시대인데 고전압의 시대를 못 따라가서 어쨌든 따라가려면 기존의 전함을 다 폐기시키고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이 참 굉장히 곤란함에 빠졌다. 특히 뭐 한국만 진짜 전기 먹는 하마는 답이 없다 지금 뭐 얘기 나오고 원자력 발전으로 뭐 커버한다고 하지만은 참 기존에 참 심지어 사출기도 지금 전자사출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은 지금 증기사출기 쓰고 있는데 그래서 참 이게 재밌네요 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갈륨 질화 계열의 그런 그 반도체 관련 기술이 그게 참 희한하면서도 좀 아이러니하죠. 예, 맞아요. 질산 계열이 대부분 다 화약에 쓰이고 그래서 사실 그래서 군사랑 관련이 깊은데 근데 이게 이제 오히려 이제 또 강력한 전자 군사 무기에 또 역시 또 질산이 쓰인다는 게. 예. 아니 저는 갑자기 그러고 보니까 핵융합 발전해서 내가 역사의 아이러니랄까? 핵융합을 하려면은 이 전기가 네. 아주 골고루게 초전도체 기술 기반해가지고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얘기를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무한 동력 에너지, 무한으로 굴러가는 수레바퀴 만들겠다고 그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거 완전 그거랑 지금 하는 게 거의 똑같지 않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야 지금 시대에도 결국은 군사 기술이 그런 식으로 사실 화학이 왜 독일이 화학이 발달하면 대포 만들다가 화약 연구하면서 사실 화약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래가지고 옛날에 뭐였더라? 이 이스라엘이 건국되게 된 것도 그 유명 어떤 화학자가 있었는데 그 유대인 과학자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건국하게 되는 조건으로 만들었다 얘기도 있고 그 사람 초대 대통령이 되죠. 네, 이스라엘 대통령이 됐고 이 사람이 이제 저기를 만들죠. 그 무연화약에 들어간 순도 100%의 그 뭐더라? 하여튼 뭐 그걸 옛날에는 그냥 하여튼 그걸 화학적으로 만들어내가지고 혹시 나 아모니아인가 뭔가 있었는데 어쨌든 100% 순도 100%짜리를 만들어내서 화약에서 무연화약으로 유연화약에서 연기 나는 화약에서 무연화약으로 넘어가게 됐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는 거 지금 감산 결정이 단순히 아이고 이거 안 팔려서 감산했다가 아니라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이거?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 때가 돼가지고 전환을 한 방에 뒤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아예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그 메모리 반도체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위해서 이제 자기 자사를 정리하는 거죠. 옛날 장비라든지 이런 걸 다 팔고 그러려면 이제 공장을 멈춰야 되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서 아마 지금 중국 공장을 그냥 중국에 팔고 새로운 공장을 한국에 짓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평택 캠퍼스하고 저쪽 화성 캠퍼스를 늘린다고 그 규모를 몇 배 더 큰 공장으로 가져가고 대신에 이제 저기를
중국 공장은 팔아버린다. 사실 생각해보니까 네. 이해가 되는 게 만약에 평상시였으면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도박할 수가 없는데 그 아까 말한 에이사레이도도 원래는 만들 필요가 없는데 에이사레이도 안 팔아 못 팔아 꿈도 꾸지 마 이 난리 쳐가지고 열어서 우리가 만들 거야 이게 이렇게 됐듯이 삼성도 지금 오히려 위기로 몰아갈수록 진짜 더 강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그래서 모험을 하게 되고 네. 과감한 개혁을 하게 되고 알겠습니다. 예. 결국 이제 전화위복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예. 이제 10만 전자 가나요? 모르죠. 참고로 진짜 아니 요즘 내가 요즘 경제 관련 유튜브 보면 반드시 앞에 놓는 문구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의견이니까 절대 이것까지 투자하지 마세요. 주식 사지 마세요. 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 듣고 주식 하지 마세요. 이게 몇 년 걸지도 모르는 거고. 아니 참고로 한마디 하면은 아시니까 이거만 빼놓고 뭐 불가능한 게 없다는 갤러리가 있어요. DC 사이드에 주식 갤러리 주식 빼놓고 다 잘한다는. 근데 솔직히 이해는 가는 게 주식은 뉴턴도 실패했어요. 수학의 신이라고 불려지. 아니 뉴턴이 어떤 사람이니까 연금술을 과학으로 만든 사람이 뉴턴인데 그 사람도 실패한 게. 아니 하여튼 재밌었습니다. 예. 또 다음에 봬요.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보다 좋은 이야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예.